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47페이지 봐보시면 일단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예를 들어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하잖아요. 즉 피해에 대해서 계약자가 일부 부분을 책임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자기부담 비율의 유형은 10%형부터 시작을 해서 40%형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10%형을 가입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10%만 공제하니까. 그랬는데 자, 누구나 근데 10%를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가입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보시면 자기부담 비율에 있어서 2번에 자, 자기부담 비율이 어떤 사람이 10%, 15%형을 가입할 수 있느냐 해서 그 가입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봐보면 자, 과실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지금 봐보시면 자,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 15%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0, 30, 40%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형 가입 기준 봐보세요. 자, 봐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연속 가입. 최근에 3년 연속 가입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3년간. 그럼 얘를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손해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즉 손해율이 몇 프로 미만? 120% 미만인 계약자가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3년간 뭐 분의 순보험료 분의 그 다음에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 그럼 얘는 몇 년과 합하게 되냐면 3년과 합하고 3년과 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과 합한 이 손해율이 몇 프로 미만이어야 된다? 120% 미만인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10%형을. 그 의미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 15%형은 몇 년이에요? 같은 기준이지만 얘는 이제 기준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년 거만 합하게 되냐면 2년 거만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2년 거.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 15%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자, 포인트는 순보험료만 합한다는 겁니다. 순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는 영업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가 있고 또 계약자가 납부하는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순보험료가 합한다는 거예요. 합하실 때. 자, 다음 그 하단에 가보시면 자,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 해당되냐면 포도, 대추, 참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비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자,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화재사고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더 추가해놔요. 비가림 시설에다가 우리가 이미 이거는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화재사고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이걸 하나 더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 쪽에다가.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가 되죠. 자연재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얘는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자기부담률 몇 프로? 5%. 자, 특약들을 좀 봐보시면, 자, 148페이지. (148페이지에서) 2번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복숭아, 포도, 감귤, 망감류. 148페이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쓰세요. 하게 되면 세 가지 품목.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 그냥 감귤만 쓰시면 틀립니다. 답이 틀려요. 감귤, 망감류예요, 정확히. 왜냐면 우리 감귤은 온주밀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러면 감귤 온주밀감 뭘 가입할 수 있다?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 자, 조수의 부보장은 지난주에 했고 149페이지 5번에 자, 감귤에서 온주밀감은 동상이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5번에서 동상이 보장 특약은 기간이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간이 12월 21일부터. 그죠? 동상이 보장 특약은 12월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간이. 12월 21일부터 다음 연도 이듬해 2월 말까지. 얘가 동상이 보장 특약 기간의 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감귤 온주밀감에서. 그 다음에 6번 비가림 시설.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위험. 근데 종합위험인데 보상하는 재해가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그랬죠. 근데 이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는 뭐가 되냐면 특약이 된다는 그런 의미. 즉 자연재해, 조수해로 뭘로 가입하라고? 주계약, 교통약관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나는 화재 가입 안 할래.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안 받으면 되겠죠. 거기에 6번에 비가림 시설의 화재 위험 보장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더라. 자, 품목은 포도, 참다래, 대추. 우리 복분자 보험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냐면 지금 이제 보험 가입 시기야. 복분자 애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계약자들과 문자가 가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우리 다 종합가수 보험 가입 시기예요. 포도, 복숭아, 참다래, 아니 참다래 아니라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막 오디 전부 지금 다 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지금. 복분자도 지금 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년도 것을 지금 가입하는 거예요. 내년도 것을. 그러면 2024년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가입 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자, 나는 계약자는 12월 초에 보험 가입을 했어. 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분자 수확은 언제부터 수확을 한다고 그랬냐면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해를 넘어왔습니다. 다음 연도. 이듬해. 6월 1일부터 6월 21일을 우리는 한마디 표현하면 수확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수확기.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는 수확기. 수확을 하기 이전이죠. 수확기 이전을 우리가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수확기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보장 방식이 되냐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된다고 그랬죠. 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즉 수확기는 보상하는 손해가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만. 그래서 수확기 때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냐면 특정위험 보장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계약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언제까지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 딱 그 20일 사이에는
굳이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태풍도 없고 우박도 없고.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이 수학기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계약자가. 나는 5월 31일까지만 보험에 가입할 거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나는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수학기 보험 안 받을 거야. 수학기 부보장.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학기 때 보험 가입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수학기 부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험 가입하지 않을 거야. 복분자만 있는 겁니다. 수학기 부보장. 6월 1일 발생한 태풍, 강풍, 우박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 농작물 부보장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그랬죠. 제가 지금 포도 가수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올해 이 가수원에서 포도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올해 10,000kg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00kg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제가 미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000kg가 산출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산출하는 공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10,000kg가 산출하는가?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공부를 하는 거냐면 평년 수확량 산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우리 150페이지. 그러면 먼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표준치라고 그랬죠. 즉, 제가 포도를 캔버를 100주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3년생을. 그럼 그랬을 때 그 100주에는 그 지역에서 수확되는 표준적인 수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럼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8,000kg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를 잘 지어서 10,000kg를 수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농사를 못 지어서 8,000kg를 수확할 수 있겠죠. 내 것은. 내 농사에 짓는 기법에 따라서.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봐보면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당연히 수령별로 다릅니다. 3년생하고 7년생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재식 밀도, 얼마나 촘촘하게 짓냐, 좀 넙직넙직하게 농사를 짓느냐, 그리고 과수원 조건 등에 따라서 수확량은 당연히 다르겠죠.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정해진 얘도 예상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예상.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한 수확량. 그래서 지역의 표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그럼 평년 수확량에 있어서 자,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마. 자, 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자, 그럼 우리는 평년 수확량의 원래 원칙은 자, 과거 5년 거 자료 쓰는 거예요. 과거 5년 거 산출 기준이. 원칙은 과거 5년 자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거 5년이라는 것은 만약 2025년 거 기준 할 때 과거 5년이라는 것은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렇게 과거 5년 자료를 쓴다고요. 과거에 우리 과수원에서 이 정도 수확이 되었었어. 그래서 얘를 평균화해 산출하는 거예요. 평균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 처음 가입해 첫 가입한다고요. 신규 가입에. 그랬을 때는 우리 집에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다 써야 되겠어요? 그 지역의 표준치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고요. 아, 이 정도 수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수원도 이 정도 수확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요. 해서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다. 결론은 뭐예요? 신규 가입이다고요. 자, 신규 가입할 때는 우리 집에 평년 수확량이 뭐가 된다?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즉, 표준 수확량이 10,000kg였어요. 그럼 이꼬로 우리 집에, 우리 과수원에 평년 수확량도 똑같이 몇 킬로가 되는구나. 10,000kg가 되는구나. 그 원리라고요.
그 과수원의 지역의 표준치가 만이었다. 그럼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도 만키로.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단서 조항. 자, 품목 중에서도요. 자, 품목 중에서도 누구누구서 밑에 내려있냐면 살구, 사과, 대추, 유자인 경우에는 이 평년 수확량에 산정함에 있어서 첫 가입할 때 신규요. 첫 가입할 때 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만 갖다 써라. 70%만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은. 즉, 결론은 얘들은 왜 그러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얘들은 시범 사업 품목이야, 시범. 그래서 100%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과대추 여러분 보셨나요? 일단 일반 대추보다 좀 커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과처럼 엄청 커버리진 않아요. 조금 클 뿐이야, 조금 커. 아무튼 그냥 우리가 생으로 드시기에도 아삭아삭 맛있어요. 사과대추가 지금 재배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럼 대추라는 것은 종류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재래종 대추하고 사과대추 분류하는 거. 왜 그러냐면 크기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조사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사과대추는 우리가 나중에 조사 방법이 하나하나 다 개수세요. 충분히 크니까 개수조사가 가능해요. 개수조사가. 근데 일반적인 재래종 대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나무를 갖다 다 따요. 전부.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 기법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연상 한번 해봐요. 재래종 대추가 있는데 그 많은 대추를 갖다가 어떻게 싹 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대추나무가 뭐 밤나무처럼 막 크진 않아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대추예요. 그런데도 손으로 딸 수는 없어요. 많으니까. 그럼 우리 막 전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동기. 그 전동기 같은 거 해가 실질적으로 밑에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죠? 바닥에다가 이렇게 뭘 깔고 이 전동기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대추를 싹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따가지고 걔를 갖다가, 물론 전체 나무는 따지 않아요. 표본주를 잡아서 땁니다. 따가지고 걔를 무게조사 하거든요. 근데 사과대추는 그렇게 조사하지 않아요. 사과대추는 가서 개수를 세요. 충분히 개수 세기 가능하니까. 그래서 달려있는 그 찻가스에다가 걔를 또 무게조사합니다. 무게조사 해가지고 한 개당 과중을 곱해서 걔가 우리 집에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수원. 조사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사과대추하고 일반적인 재래종 대추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만 해당되냐면 사과대추만 해당돼요. 재래종 대추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얘들은 70%야.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지금 뭘 가입을 한다? 만약에 살구를 가입하는 거예요. 살구를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표준 수확량이 10,000kg였어요. 그럼 이때 얘의 평년 수확량은 몇 킬로가 되는 거냐면 7,000kg가 된다는 거예요. 70%만 보고 가입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세 가지 품목을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럼 암기를 하실 때,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세일 기간이야, 세일 기간. 몇 프로 세일하냐면 70% 세일하는 거예요. 자, 70% 세일하니까 얼른 사러 가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 살구, 사세유, 이렇게. 70% 세일하니까 살구, 사세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밭작물 하나 볼 거예요, 밭작물. 근데 밭작물에서 또 누가 하나가 더 있냐, 밭작물에 팥이 있어요, 팥. 팥도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살구, 팥, 사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밭작물에 팥도 똑같아요. 70%밖에. 살구, 팥, 사세요. 왜 사요? 70% 세일하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신규 가입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즉, 작년에도 보험에 가입했고, 전년도에도 보험에 가입했고, 그 전에도 가입했고, 이렇게. 자, 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 2번.
과거 수학량 자료가 있다. 그 말은 과거에 있는 자료가 있다고. 과거에. 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일단 공식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자료가 있었을 때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자, 이거. 자, 과거 수학량 자료가 있었을 때는 이 공식에 의해서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 데모 박스 평년 수학량 산출 공식 있어요. 박스. 150페이지에 들어있는 박스. 자, 일단 A가 뭔지 보겠습니다. A라는 것은 과거 평균 수학량. 자, 예전에 이걸 쓰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A, B, C. 용어를 쓰라고. 자, A라는 것은 과거 평균 수학량입니다. 그러면 얘는 과거 평균 수학량, 즉 A 값을 구하는 것은 자, 시그마 과거 5년간 수학량, 즉 결론은 뭐예요? 과거 5년 수학량의 합계 시그마 합계를 뭘로 나눠라? Y. 보험가의 횟수로 나눠라. 즉 5년 동안 우리 과손에 수학량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보험가의 횟수로 나눠라. 우리는 과거 5년 자료를 쓰니까. 그다음 B값. 자, B는 평균 표준 수학량이에요. 그럼 얘는 시그마 과거 5년간 표준 수학량 합계를 보험가의 횟수로 나눠라. 자, C는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입니다. Y는 보험가의 횟수입니다. 자, 이때 검증을 합니다. 검증. 이렇게 산출된 병년 수학량은, 야, 이제 산출했어요. 이렇게 산출한 병년 수학량은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의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거기에서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이라는 것은 A, B, C, Y 중에서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C를 의미하는 거죠. C. C값.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이라는 것은. 즉 결론은 C값에, 자, 이 C라는 것은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이잖아요. C값에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상한선이 있다는 게 상한선. 한도 체크. 자, 그리고 하단에 당구장. 사과대추는 과거 가입 이력. 자, 사과대추는 또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0에 1에 2회인 경우에는 표준 수학량의 70%, 80%, 90%를 한도로 한다. 자, 원래 다른 품목들은 130%가 한도예요. 130%가. 근데 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예외. 누구에 대해서만? 사과대추에 대해서만. 사과대추는 과거 가입 이력에 따라서 0에 1에 2에 이때 70%, 80%, 90%가 얘는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사과대추 별도로. 다른 품목들은 다 몇 프로인데 130%인데. 근데 아예 이렇게 아예 한도가 없는 애들이 있어. 아예 한도가 없어.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나온 대로 주세요. 한도가 없는 애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복숭아, 포도, 밤, 무화과는 한도가 없어요. 그 말 있잖아요. 가르치고. 그냥 너는 무조건 나온 대로 다 줘. 포도, 복숭아, 밤, 무화과. 그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예 한도가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주라는 거예요. 자, 얘를 암기를 어떻게 하면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포복하는 밤은 무서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네. 우리 포복하면 무슨 무서우니까. 우리 지금 누구를 잠복하고 있어. 잠복수사를. 포복하는 밤은 무서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요. 한도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근데 다른 것들은 계산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근데 그 중에서 누구하고 OD하고 복분자는 공식이 달라요. OD하고 복분자는. 자, 우리가 OD는 평년 수학량 용어를 쓰지 않는다겠죠? OD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냐면 평년
결실수라고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복분자도 평년 수확량 용어 쓰지 않아요. 복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해서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분자의 평년 수확량 뭐 이런 말 없다고요. 그럼 복분자의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세요. OD의 평년 결실수를 구하세요. 이런다고요.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얘들은. 평년 결실수 구하세요. 평년 결과 모지수 구하세요. 그럼 이 애들의 공식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얘가 뭐예요? 구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저기 중괄호 여기 아니 대괄 여기 중괄호 하나 있어. 대괄호. 자, 그 다음 151페이지에 네모 박스 다시 봅니다. 자,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이 A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A값.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A값이라는 용어가 뭐였어요? A는 수확량의 평균값이라 했죠. 수확량의 평균값. A의 정의가.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라고요.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 5년 것을 우리는 평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5년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 과거 5년 평균값이라고요. 5년 A값이. 그러면 이 24년도의 수확량이 얼마였어? 23년도의 수확량이 얼마였어? 22년도의 수확량이 얼마였어? 얼마였어? 이 수확량들 있죠. 이 수확량을 25년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과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용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각의 얘들을 연도별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25년 입장에서는 다 과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4년의 수확량은 얼마나 할 거야? 23년도의 수확량은 얼마나 할 거야? 이걸 찾아오는 방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우리 집에 포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포도 수확량이 얼마였었냐면 24년도에 우리 포도 수확량이 5,000kg였어. 5,000kg.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확한 게. 근데 원래 평년 수확량이 몇 킬로였냐면 10,000kg예요. 자, 15,000kg였어. 원래. 지금 15,000kg 정도 수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0밖에 수확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때 냉해피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우리 집의 수확량을 5,000kg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버리면 이 전체 5년 평균치가 엄청 떨어져 버리겠잖아요. 그러겠죠. 엄청. 그래서 최저 마지노선을 인정을 해줘요. 그 마지노선을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50%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50%. 자, 그런 내용이 자 거기 151페이지 네모 박스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결론은 무슨 값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A값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얘가. 이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이 공식에서 누구 거? A값. A값 산출하러 가는 거예요. A값. A값이 정의가 수확량의 평균값이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수확량 조사를 시행을 했다. 그럼 거기에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컸다. 그때는 뭘 써라? 조사 수확량 값 인정해줘라. 또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최소 우리는 몇 프로 인정해줘라? 평년 수확량의 50%로 인정해줘라. 그 뜻이에요. 근데 보험 이번에는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수확량 조사를 안 했다고요. 무사고였어, 무사고. 그럼 무사고인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동그라미 무사고로 인해서
수확량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써라. 다만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는 착화수 조사값의 평균 과중을 곱하여 수확량으로 적용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중간에 감귤 온주밀감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감귤 온주밀감의 과거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L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평년 수확량의 50%가 컸다. 이때는 뭘 적용하라고 그랬냐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율. 또 반대로 평년 수확량의 50%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율보다 컸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적용해라. 그리고 이때 PA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민 보통약관 PA율 플러스 동상의 PA율 곱하기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계산한 값이 100%와 비교해서 뭘 써라? 작은 것 써라. 좀 내용들이 복잡해요. 자, 얘를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자, 평년 수확량 그러면 산출은 일단 우리가 크게 나눠야 돼. 나눠. 자, 첫 번째 누구 나누냐면 산출 방법이 좀 달라지니까 그래요.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감귤, 망감류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감귤에서 온주밀감 나눕니다. 온주밀감. 그 다음에 오디, 복분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종합가수 하고 있어요. 종합가수. 자두, 매실, 살구, 유자, 오미자, 감귤 이런 것들. 그럼요. 자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안 나온 애들. 그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뭘로 가냐면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라는 것은 누구예요? 자두, 매실, 살구, 유자, 오미자, 밤, 대추, 호두, 참다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안 나온 애들. 지금 종합가수 중에서 안 나온 애들. 참다래.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 애들. 산출 방식. 자, 그러면 여기다 공식 쓸게요. 일단 얘들의 공식은 다 동일합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얘도 마찬가지. 얘도 공식은 똑같아. 얘도 공식은 똑같아. 근데 OD 복분자는 공식이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건이 뭐라고요?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A 값. A 값이 뭐예요? 과거 수확량. 그럼 A 값을 산출할 때, 자, A의 A 값은, A 값이요. A는 뭐라고 나왔냐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고가 있는 경우하고, 사고가 있다는 거 뭐예요? 수확량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무게조사 했다고. 개수 우리 집에 수확량 조사 했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확량 조사했다는 용어는 결론은 뭐냐면 보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냉해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쉽게 표현하면 사고가 있는 경우. 그다음 보험 접수가 아예 안 됐습니다. 걔를 갖다가 무사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수확량 조사를 했다. 수확량 조사를 안 했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확량 조사를 했다는 것은 보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보험 접수가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없었다고. 무피해야 무피해.
그러면 이제 사고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자, 줄일게요. 용어를. 조사 수확량이 무엇보다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컸다. 그때는 뭘 쓰라고 그랬냐면 조사 수확량 쓰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반대로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다. 이때는 굉장히 피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최소 몇 프로 인정해 주겠다. 평년 수확량의 50% 인정해 주겠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얼른 계산하는 방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무조건 큰 값 쓰세요. 그 말이야. 뭐하고 비교해서 조사 수확량과 뭘 비교해서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쓰세요. 큰 거 써버리면 돼. 결론.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자,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안 했다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이때도 큰 값이야. 맥스라는 건 큰 값이에요. 뭘 비교해서 평년 수확량과 이때는 표준 수확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 가져와요. 큰 거 가져와서 몇 프로 주겠다. 110% 주겠다. 10% 더 주겠다. 그 말이에요. 수확량을 올해 10% 올려줄게. 그 말이에요. 즉 2024년도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0% 더 줘요. 자,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망감류 3개. 자, 얘도 지금 A값이에요. A값을 볼 때 첫 번째 사고가 있습니다. 무사고입니다. 그럼 사고가 있었을 때는 자 여기를 제가 여기를 갖다가 1번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1번 여기를 자, 여기 전체 내용을 1번 이 전체 내용을 지금 제가 1번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럼 사고가 있었을 때는 얘하고 똑같냐면 얘도 1번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1번과 동일. 즉 묻지도 따지 말고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 동일하다는 거 이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하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쓰세요. 얘 있는 1번과 동일하다. 그다음 무사고는 얘를 갖다 내 2번이라 할게요. 2번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2번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착가수 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도, 복숭아, 망감류 착가수 다 해요. 자두랑 개수 다 센다고요. 그걸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사고시. 즉 착과수 곱하기 자 우리 포도의 한 송이의 무게 평균 송이 있잖아요. 평균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과중 곱한 거. 얘가 우리 집 수확량이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몇 개가 달려 있어. 한 송이당 몇 그램이야. 얘가 수확량이 된다고요. 무사고시. 근데 모두 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만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 자, 그 다음에 감귤 중에서도 온주밀감만 별도로 얘도 역시 사고가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없습니다. 무사고. 자, 얘는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교재에 거기에 자,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평년 수확량이, 저기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그리고 다시,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평년 수확량이 50%. 평년의 50%. 자, 이때는 뭘 쓰라고 그랬냐면 이 값 쓰라고 했어요. 이 값. 중간값. 즉, 이때는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쓰세요. 이랬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평년의 50%가 무엇보다 이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보다 컸을 때는 뭘 쓰라고 그랬냐면 똑같이 평년의 50% 쓰세요. 그랬어요. 거기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결론이 이꼬로 어떤 값이 형성되냐면 얘도 똑같은 말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큰 값 쓰세요. 얘는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냐면 평년 수확량의 50%와 뭘 비교하냐면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 감귤, 온주밀감에서. 무조건 이 값만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지금 X. 평년 수확량의 50%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을 비교해서 무조건 무슨 값? 큰 값 가져오시면 된다. 자, 무사고는 여기에 있는 2번 가져오시면 돼요. 동일해. 2번. 무사고는. 자, 무사고 시에는 2번. 2번이라는 거 뭐예요? 큰 값. 뭐하고 뭘?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무사고시. 자, OD 복분자는 조금 놔둬요. 일단은 얘는. 얘를 먼저 정리하고 오게요. 자, 그럼 이때 온주밀감에서는 이 공식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여기.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 했냐면 평년의 50%하고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에서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작은 거 쓰세요. 자, 우리가 주계약 피해율, 보통약관 피해율 플러스 수학기 동상의 피해율. 자,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자, 이렇게 계산한 거. 자, 이렇게 계산한 피해율과 얘는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100%.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거. 결론은 얘가 동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동상에. 자, 감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한다고 그랬냐면 5월달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계약자가 얘는 동상의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상회가 언제부터? 12월 21일부터 언제까지다? 2월 말까지. 자, 이 기간이 동상회라고 그랬죠. 온주밀감에서. 그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언제부터? 12월 20일까지. 이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계약 피해율. 보통약관 피해율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피해율이 만약에 40% 발생했어요. 그리고 동상회 때 피해가 몇 프로가 발생했다? 30% 발생했어요. 이걸 합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보통약관 피해율이 40%예요. 플러스 동상회 피해율이 30%예요. 현재 남아있는 수학기 잔존비. 이걸로 이렇게 산출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네, 이 부분이 어려워해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예시를 들어보면 쉬워져 버려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만 할 뿐이야. 그러면 자, A씨를 어디로 가냐면 자, 우리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따끈따끈한 거, 올해 거 기출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10회 거. 엄청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10회 때. 자, 371페이지 봐보세요. 아, 보리로 나왔는데. 근데 똑같아, 어차피. 371페이지에서 문제 8번. 얘는 근데 전부 무사고니까 얘 보지 말고 기존 거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343페이지에 자, 페이지 343페이지. 자, 페이지 343페이지. (343페이지) 자, 기출문제 3번.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참다래입니다. 참다래. 그럼 참다래니까 지금 제리에 해당되는 거죠. 제리에. 여기 있잖아요. 참다래. 제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제리에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공식. 그럼 이 공식에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뭘 써라? 조사 수확량과 평년의 50%. 무사고인 경우는 뭘 써라?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110%, 1.1. 이걸 쓰는 거예요. 참다리 분목이니까. 이거. 자, 봐볼게요. 자, 과거 5년 자료 줬습니다. 자, 몇 년 걸 구하라고 그랬냐면 2020년 거 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다 공식을 써야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일단 공식을 쓰셔야 되겠죠. 자, 하나하나 구해갑니다. A 값을 구하겠습니다. A 값은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그럼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과거 몇 년 거 자료를 써라? 5년 거 써라. 봤더니 과거 5년 여기는 보험 가입으로 5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입해서 과거 5년이라는 것은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자, 얘가 다 과거예요. 자, 과거 5년에서 자,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즉 2015년도 우리는 지금 뭘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과거 수확량을 구하러 간다고요. 과거 수확량. 자, 그럼 2015년도 걸 봤더니 자, 2015 우리는 방금 뭐라 했어요? 사고가 여기는 좀 사고가 있잖아요. 즉 2015년, 16년은 사고가 있죠. 근데 17년, 18년이 무사고예요. 그럼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뭘 비교해라? 조사 수확량과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무조건 무슨 값 써라? 큰 값 쓰라고요.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럼 2015년은 지금 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무사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2015년에 자 보겠습니다. 조사 수확량이 7,000입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 얼마냐면 8,000이죠. 자, 8,000kg에 50%. 자, 무조건 큰 값 얼마다? 7,000. 7,000. 이 7,000kg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015년도 과거 수확량. 지금 2000 몇 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 2020년도 입장에 봤을 때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과거 수확량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한마디 표현하면은 연도별 과거 수확량 산출한다. 이렇게 영어를 쓰는 거예요. 연도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 해라?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아주 심플해져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보겠습니다. 2016년. 2016년이 조사 수확량이 4,000입니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8,100이에요. 이때는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50%.
그래서 이때는 최소한 뭘 줘라. 평년 수확량이 50% 주라 이 말이. 너무 떨어지니까 수확량이. 그래서 몇 킬로 주는 거예요? 4,100kg. 그때 우리 집에 실제 수확량은 4,000밖에 안 됐어요.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아, 4,050. 오케이. 4,100이 아니라 4,050. 네네. 50%니까. 자, 그 다음에 2017년 봅니다. 무사고죠. 무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의 10%. 그래서 자, 2017년도에는 평년이 8,100입니다. 표준이 8,200입니다. 큰 게 8,200. 그래서 8,200kg에 몇 프로? 110% 주는 거예요. 매가 얼마가 나오냐면 9,020kg. 그 다음에 2018년도 무사고죠. 8,300과 8,200을 비교해서 큰 값.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8,300에 1.2. 얘는 얼마 나와요? 9,130? 네, 오케이. 자, 2019년 보겠습니다. 이때는 사고 있죠. 2019년도에는 조사 수확량 값이 8,500. 그 다음에 평년이 8,400. 에 50. 이때는 뭐 돼요? 그대로 그 값 다 주라고요. 무조건 큰 값. 그래서 8,500. 자, 용어를 여러분이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 애들 7,000kg, 4,050kg, 9,020kg, 9,130kg, 8,500kg를 각각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과거 수확량. 얘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연도별 과거 수확량을 산출했어요. 그럼 A 값은 뭐라 했습니까? 시그마 평균. 각 연도별 수확량의 평균값이야. 그래서 A 값이라는 것은 다 더해요. 이 5개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나누기 5. 얘가 무슨 값이다? A 값이라고요. 자, B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표준. 그럼 거기에 있는 표준을 다 더합니다. B값은. 그러면 2015년 8,200, 2016년 8,200, 17년 8,200, 18년 8,200, 19년 8,200. 즉, B는 다 더하는 거예요. 8,200 더하기 8,200 더하기 해서 얘를 나누기 5를 한 게 무슨 값이라고요? B값. 그 다음에 C는 뭐라고요? 우리가 C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제가 오늘 몇 년도 가입한다? 2020년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연도니까 2020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하단에 당구장 표시 들어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그 박스 밑에. 2020년도 표준 수확량. 얘가 가입연도잖아요. C값이 똑같이 C값도 얼마예요? 8,200. C값. C값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자, 보험가입 횟수 몇 년이에요? 5. 5년 보험 가입했잖아요. 과거.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넣기만 하시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다 구했으니까. A, B, C, Y를 구했으니까. 얘를 갖다 우리는 영어를 평년 수확량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A, B, C, D, Y 다 넣었어요. 자, 이 값 산출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산출된 값은 뭐라겠어요? 가입연도, 즉 C값. 이 8,200kg에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산출을 하고 나서.
이 방식으로 푸는 게 제리에. 즉 누구누구를 제외한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 원주 밀감, 오디, 복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가수는 다 이 방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왜? 우리는 가구 수확량 A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무조건 사고가 있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리고 검증.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C값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누구는 상한선이 없다? 포도, 복숭아, 밤, 무화과는 상한선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잠깐 쉬었다가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감귤, 그 다음에 온주밀감, 그 다음에 이렇게 볼 거예요. 잠깐 놔두겠습니다.